잘 보면은 전세가가 4억 5천인데 매매가가 6억인 곳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1억 5천 정도로 투자를 해놓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8천만 원 대출 받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 5천으로 한 채 사두고 그거를 첫 투자로 시작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책을 쓰신 이제 작가이시자 이제 부동산 투자자 송희구 작가님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황이나 앞으로 뭐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집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많이들 배움도 늘어나고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나 사는 동네 사야지 이런 분들이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줄었죠. 네. 나는 여기서 월세나 전세 살고 다른 동네 사야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지금 수도권 지방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보면은 네. 수도권 쪽은 살만한 분위기, 지방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전 지방은 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유출이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지금 서울로 몰리고 있고 또 지방에서 내 자녀한테 이거 아파트 하나 사줄까라고 하시던 분들이 야 사줄 거면 서울에 사주자라고 해서 그냥 서울로 통화량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외지인 매수 네. 비율이.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수도권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들은 사실 인구가 적지 않거든요. 네. 뭐 30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곳들은 결국에 그러면 한 번 더 반등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대세를 좀 거스르긴 좀 어려울까요? 반등이 와도 전 서울 경기도보다는 좀 약하게 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좀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커플링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서울 경기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광역시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덜 오른 지역들 네. 거기서 또 약간 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또 네. 좀 지방의 또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고 좀 회복률이 좀 아직 낮으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는 그냥 수도권 서울이 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방 반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2,500만 지방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집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서 얘기해 보면 왜 서울 사람들이 울산에 와서 아파트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서울 경기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미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팔고 그러면 서울 가야 되나? 왜냐면 지금 내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누군가 또 사줘야 되겠지만 이걸 지금 파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만약에 진짜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은 네. 그냥 내 집에서 살면서 추가 그 자금으로 서울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내 집이 딱히 필요 없고 나는 전세 살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좋거든요. 네. 지방이 전세가가 잘 안 오르고 월세가 잘 안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임대로 사시면서 그냥 서울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효율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은 막 전월세가 막 뛰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게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방은 한 5분 정도 차를 더 타고 나가면 막 시세가 급감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사실 물론 거기가 살기 좋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데서 그냥 아파트 뭐 하나 얻어서 사시면서 투자금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수원 세류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출구가 1번 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세로 살면서 나머지는 다 투자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투자에 오히려 하기 좋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좀 보면은 결국에 이제 수도권 쪽에 뭔가 좀 사는 게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좀 낫다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에 산다면은 뭐 어떤 조건을 좀 봐야 될까요? 전세가가 잘 받쳐주는 곳들 이런 곳들이 약간 준신축에서 신축이거든요. 이게 아파트는 지금 지어진 지 뭐 20, 30년이 됐지만 그거는 저희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사시던 아파트고 현재 좀 2030 분들은 그래도 약간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더 커요. 좀 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전세가가 좀 받쳐주는 곳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세가율이 높은 거냐 아니면 그냥 전세가 그 절대금액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지역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가 자체가 좀 비싼 곳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전세가 자체가 좀 높은 네. 곳. 그러면 어떤 뭐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전세가율로 보면은 일단 한 6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억은 돼야 돼요. 전세가 4억이면은 매매가가 거의 한 6, 7억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전세가
매매가가 4억 5천인데 매매가가 6억인 곳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는 1억 5천 정도로 투자를 해는 것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저도 이제 한번 돌려보면은 네. 요즘에 확실히 전세가 좀 상승했는데 매매는 좀 이렇게 안 올라가서 맞아요. 한 1억 5천, 2억 정도의 수도권에 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주택자들은 못 사니까 네.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데 사실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사도 뭐 세금적인 손해가 없으니까. 없죠. 네.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또 주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지역 아니면 또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8천만 원 대출 받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 5천으로 한 채 사두고 그거를 첫 투자로 시작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분들은.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잘 되려면 반대로 이제 전세가 떨어져 주지 않고 유지나 상승을 해야지만 레버리지나 그렇죠. 대출 쓴 거를 이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뭐 5천, 뭐 3천이라도 빠져버리면 네. 갑자기 이제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죠. 네, 네. 신용대출도 다 썼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시세 자체가 지금 25% 정도는 내려간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세가도 작년 대비 좀 떨어진 그런 전세가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분간은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매가가 낮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고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전세가가 낮아지기라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급이 진짜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것도 좀 봐야 될까요? 교통 좀 봐야 되나요? 교통 엄청 중요하죠. 교통 중요하고 상품성도 되게 중요하고 상품성이라면 어떤?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7, 8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역과 너무 멀면은 또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역이랑도 가까워야 되고 근데 그게 핵심지를 지나는 곳들 네, 이런 지하철역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아마 핵심지는 이제 뭐 강남 쪽이나 뭐 이런 데를 네, 광화문, 여의도 뭐 이런 곳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700세대는 좀 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690 어떠냐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은 네. 저는 한 400세대만 넘어도 괜찮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가 활발하면 괜찮아요. 뭐 400세대가 되고 500세대가 되고 괜찮은데 세대수가 적은데 거래가 완전 막 1년에 한 건씩 있다. 이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역 근처에 있는 안양 수자인이라는 아파트가 네.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 4, 5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워낙 위치가 좋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가 세대수 대비 활발한 편이에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은 괜찮다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의 기준을 굳이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황금성이 좀 좋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어디는 1000세대가 넘는데 거래가 진짜 없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세대수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 동네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실거래가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그냥 KB 부동산 중개사들이 말하는 시세로만 그냥 여기 판단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는 데도 많으니까 네. 결국에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한 지역을 사라 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전세나 월세도 거래가 활발하면 결국에 그게 좀 약간 매매도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이 되죠. 만약에 전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고 네. 또 그게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면 또 투자 수요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라는 게 결국에 거래량으로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관심 없는 데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주목받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 채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VS 해가지고 네. 뭐 여기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해주시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한 6에서 9억대 정도 많이들 보실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뭐그 이하도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뭐 이제 맞벌이에 한 3, 4년 정도 돈 벌어서 이제 애 키우고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 받아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출 받고 하면은 뭐 한 6억대 네. 뭐 7, 8억 뭐 이런 것들도 살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보기 괜찮은 어떤 지역이라면 뭐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일단 네. 광명시입니다. 광명 철산동. 거기가 일단 새 도시로 변하고 있고 7호선 좋은 노선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24평대가 8억 후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9억은 쉽게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동네가 이제 또 이제 낙후된 지역이어서 네. 계속 개발은 되겠지만 네. 뭐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쉽겠냐 쉽지 않겠다 뭐 이렇게 뭐 공사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고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일반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음. 지금 뭐 계속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또 좋은 이유가 인천으로 가기도 또 괜찮거든요. 인천 출퇴근, 안산 출퇴근도. 네, 그래서 인천에서 약간 부동산으로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네. 광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 보고. 사실 광명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는 일반적인 분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가 어찌 보면 천지개벽하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교통도 그렇고. 네. 그 지역 말고 혹시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또 어디냐면 관악구인데 동작 권역인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7호선 라인 근처에 있는 그 주변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 7호선 라인 주변이 약간 언덕이기도 하고 약간 구축 아파트도 많긴 하지만 거기가 저는 좀 가성비가 좋다고 봐요. 일단 거기가 서울의 완전 중심이고 네. 7호선 타고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나 아니면 한번 환승으로 여의도나 강남 바로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전 또 가성비가 좋다고 봅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가격 대비 누리는 인프라라고 봐야 될까요? 인프라와 그리고 약간 상승 여력이 아직 덜 반등한 곳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남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남 미사신도시 9호선 연장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9호선이 고덕역에서 정찰하는데 그게 미사역에서 고덕역 한 번 환승으로 또 여의도와 강남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선이고, 또 하나는 성남 구시가지 8호선으로 이렇게 가는 곳들, 거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입지는 되게 좋은데 네. 실제 지도로 볼 때랑 네. 현장 가가지고 걸어다녀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언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고 해서 여기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스키장 상급자 코스죠. 아. 이게 그렇지만 아파트로 바뀐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거기 표본이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라고 그런 것들 보시면 단지 되게 좋거든요. 그런 빌라들이 그런 아파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측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게 결국에 이제 많이 좀 바뀌는 지역들, 네. 아니면은 이제 입지 자체가 되게 이제 중심부여서 교통이 좋은데 사람들이 뭐 당장은 뭐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지역, 맞아요.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네. 그러면 이런 데들이 대세 상승장에 올랐다가 좀 빠져가지고 지금은 가격대가 그럼 어느 정도 좀 낮은 편인지 아니면 네. 약간 또 많이 회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예 상승 안 한 건 아니고 살짝 상승하긴 했어요. 그래서 더 좋다고 봅니다. 사실 8, 9억 대는 많이 상승한 곳이 별로 없어요. 다 한 15억, 20억 되는 곳들이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고 8, 9억 대는 아직 그래도 저는 15%, 20% 마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 아까 지방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미분양 난 것들 이런 네. 것들 이제 정부가 좀 막 혜택을 살짝 뭐 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미분양은 결국에 지금 그 지역의 가장 새 거인 거니까 네. 신축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자체도 그러면 별로라고 보세요. 미분양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너무 비쌌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둘 다인데,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미분양 투자해가지고 네. 또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네. 지방이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뭐 지금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과거의 그 회복장하고는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대수도 많이 줄었고 네. 인구뿐만 아니라 세대수조차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안 된다 보고 있어요. 사실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은 세대 수 증가가 더 중요한 건데 네. 지방들은 지금 세대 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다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떠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좀 뭐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외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어찌 보면 그 집값에 영향도 주니까. 특히나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대전이던 울산, 대구 이렇게 학군이 절대적인데 그런 곳들은 이미 비싸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는 분양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외곽에 분양이 새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여기에 이 돈 주고 가야 돼? 뭐 학원도 멀고 학교도 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은 오히려 재개발 이런 걸 좀 노려봐야 될까? 입지 좋은데 재개발? 재개발이 더 낫다고 봐요. 지방 재건축은 어렵다 보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은 그래도 일반 분양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재개발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재개발이 사업성이 나오려면 주변 아파트가 좀 비싸야 되는데 그런 거 위주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정말 아주 작은 포인트밖에 없다. 네. 그냥 그런 것만 딱 노려서 봐야지 그냥 대충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네.
상가나 토지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쪽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이제 조만간 올 것 같긴 한데. 토지는 사실은 금리랑은 큰 상관이 없어 왔어요. 어차피 토지는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월세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 받아서 내 현금 플러스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금리를 기본적으로 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지는 별 영향 없고 오히려 수익률 계산이 좀 치밀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이쪽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좀 더 좋은 입지에 건물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좀 이런 걸 좀 사야겠다. 왜냐면 이쪽에 워낙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막 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정말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볼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안 샀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라.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 봅니다. 상가는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네. 뭐 음식점, 병원, 뭐 편의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위치가 성수동처럼 너무 좋은 곳은 괜찮지만 보통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다 좀 외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안 구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대신에 상가들은 이런 프라자 상가들 보시면은 대부분 대로변에 역과 가까운 데 지어지거든요. 그런 곳들은 직원도 잘 구해지고 내 출퇴근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가 더 낫다고 봐요. 큰 틀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둘 중에서는 뭐가 좀 그래도 앞으로 지금 24년 6월 기준 좀 낫다고 보세요? 당분간 한 1, 2년 정도? 저는 주거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너무 애매한 질문이네요. 일단 토지랑 네. 주거용이 제일 좋다고 봐요. 토지 중에서도 경기도 토지. 그럼 경기도 토지가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 혹시? 일단 땅이 별로 안 남았어요. 4기 신도시 지을 만한 땅이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아서 그냥 거기는 그냥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도시 지을 땅이 안 남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오르는 건지. 신도시 땅은 원래 이 농지에다 짓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도의 농지가 이미 다 개발구역을 묶여가지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되게 희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논이 있고, 근데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미 도로도 잘 뚫려 있고, 뭐 인프라도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옆에 신도시 짓는 것은 그냥 보상만 하면 바로 아파트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필요 없이.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런 곳을 그냥 논을 아파트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쪽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차라리 토지 투자를 그냥 미리 네. 사놓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 네.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나오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나오는 나오는 거 돈 없고 이제 없죠. 뭐 쌀하고 고구마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이제 감안해서 무리하면 네. 안 된다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신축 선호도 엄청 높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30 세대들은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네. 그냥 신축급의 아파트 최소한 지하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연결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높으신데 네. 그런 류로 갈 수밖에 없을까? 투자도? 입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무조건 입지를 보는 게 맞고요. 상품성 볼 필요 없고. 하지만 입지, 급지가 진짜 얼마 차이 안 난다면은 신축을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신축은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구축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앞으로 한 몇 년간의 트렌드는 신축이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2011, 2년에 지어진 것과 그리고 현재 지어진 아파트가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내부만 약간 조금 고치면은 그냥 신축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포 자이나 도곡 렉슬 이런 것들이 15년 차가 됐는데 막상 가면은 되게 신축 같아요. 근데 그 내부는 좀 낡았어요. 그래서 내부 수리만 좀 하고 살면은 그냥 신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5년만 지나도 이거는 준신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15년 차?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신축이 귀해져서. 예전에는 아예 구조 자체가 틀려가지고 뭐 네. 주차장이 뭐 이어져 있지 않다거나 막 네. 지상으로 차가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구조의 틀은 비슷하다. 어떤 그 퀄리티 차이지.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신축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다. 네. 신축은 한 10년에서 15년까지도 본다는 말씀이셨습니다.